80세가 되면 평균적인 사람은 젊은 시절에 비해 근육량이 최대 50%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육감 소증이라고 불리는 이 파괴적인 상태는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백만 명의 독립성을 소리 없이 빼앗고 있습니다. 매년 3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근육 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낙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부분은요. 연구 생리학 저널 이 엄청난 근육 손실이 전혀 불가피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70세 노인들이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반면 근력, 기능, 심지어 수십 년 더 젊은 사람들의 외모까지 유지하는 놀라운 노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슈퍼에이저들은 근력 테스트에서 나이의 절반보다 나은 경우가 많으며 계속해서 산을 오르고 스포츠를 즐기고 90대까지 완전히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메이오 클리닉, 마이오 클리닉의 과학자들은 노화와 관련된 근육 손실을 극적으로 늦추거나 심지어 역전시키는 특정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93%의 노인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 즉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발견한 습관은 70대와 80대에도 손실된 근육을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노인 환자들에게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의사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현재 과학이 보여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조언을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습관 1위는 아마도 당신이 매일 잘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육 악화를 가속화하는 유전적 경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흔한 실수입니다. 이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은 독립적으로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될 것인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청 중인 위치를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더 많은 비디오를 보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7번째 습관, 호르몬적 스트레스 요인. 뛰어난 힘을 지닌 80세 노인의 가장 직관에 반하는 습관은 과학자들이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특정 형태의 스트레스에 정기적으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호르몬 스트레스 요인. 호르메시스, 호어미시스는 고용량에서는 해로울 수 있는 낮은 용량의 물질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유익한 효과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말 그대로 특히 근육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노화 연구를 위한 벅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짧은 노출은 근육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80대 노인의 경우에도 근육의 기능과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세포보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몬 스트레스 요인인 슈퍼에이저가 사용하는 최초의 호르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도 변화. 30에서 60초 동안 찬물로 샤워를 끝내거나 찬물에 잠깐 몸을 담그는 등 추위에 잠깐 노출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미토콘드리아 생물 발생이 증가하며 근육 조직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유발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나나 뜨거운 목욕을 통한 열 노출은 손상된 근육세포를 복구하고 단백질 분해를 방지하는 열 충격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4에서 7회 정기적으로 사우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우나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10년 동안 근육 손실이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 스트레스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 또는 시간 제한 식사, 매일 8시간에서 10시간의 시간으로 식사를 압축함으로써 슈퍼에이저는 손상된 구성 요소를 제거하고 근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포 청소 과정인 자가포식을 유발합니다. 속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체중 감량 없이도 단 12주 만에 근육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최대 10%까지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호르몬적 스트레스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짧고 강렬한 근육 수축. 슈퍼에이저는 과학자들이 부르는 운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아이소메트릭을 극복하다. 5에서 10초 동안 최대의 노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짧지만 강렬한 수축은 관절의 과도한 마모를 일으키지 않고 크기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근육세포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간헐적 특성입니다. 기간은 짧아야 하고 회복 시간은 충분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실행되면 이러한 통제된 스트레스 요인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내린 그리고 팍소이스 노화 중에 근육 조직을 특별히 보존합니다. 이러한 관행을 통해 작게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관용을 구축하십시오. 목표는 시스템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유익한 스트레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6번째 습관, 전략적 단백질 타이밍. 대부분의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량에 초점을 맞추지만 연구에 따르면 언제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백질을 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상입니다. 동화작용 저항. 에 발표된 연구 영양저널 노인들에게는 대부분의 노인들처럼 한 끼에 집중적으로 단백질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전략적으로 시간에 맞춰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에는 매 식사 후 약 서너 시간 동안 단백질 합성 기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처럼 저녁 식사 시간에 단백질을 모두 섭취하면 나머지 하루 동안 근육을 키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상적인 접근 방식. 하루 종일 균등한 간격으로 매 식사마다 25에서 30g의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즉, 아침 식사에는 토스트나 시리얼뿐만 아니라 계란, 그릭 요거트, 단백질 스무디와 같은 단백질 공급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살코기, 생선, 유제품 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콩, 렌즈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 타이밍 전략만으로도 같은 양의 단백질을 더 적은 양의 식사에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 25%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따른 12주간의 텍사스 대학 연구 참가자들은 다른 생활 방식 변화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2파운드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단백질은 먹지만 언제 근육이 더 강해지거나 계속해서 소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5번째 습관. 비타민 D 최적화. 노인의 80% 이상이 현재 과학자들이 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근육 비타민. 비타민 D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만연해 있으며 이는 조용히 여러분의 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연구원들은 비타민 D가 근육 단백질 합성과 성장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직접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육세포에는 활성화되면 근육 조직을 만들고 보존하는 경로를 유발하는 특정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과 같은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자맨액과 최적의 비타민 D 수치를 지닌 노인들은 결핍된 노인들보다 근력이 25%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균형, 조정 및 반응 시간이 훨씬 더 향상되었습니다. 80대까지 젊음의 힘을 유지하는 슈퍼노인은 거의 보편적으로 최적의 비타민 D 수치가 40mg 이상인 반면 평균 노인의 경우 비타민 D 수치가 20mg 미만으로 결핍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를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습니까? 햇빛에 노출되면 도움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20세에 비해 피부가 햇빛에서 비타민 D를 50% 적게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에게는 보충이 필요하지만 표준 600IU, 국제 단위, 일일 권장량은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은 최적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매일 2000에서 4000IU가 필요하지만 이는 혈액 검사를 기반으로 개인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방이 많은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유제품 등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과 결합하고 가능하면 한낮에 15에서 20분 동안 햇빛을 직접 쬐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경고. 비타민 D는 칼슘을 동맥이 아닌 뼈로 보내는 비타민 K2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발효식품 및 특정 동물성 제품에서 발견되는 적절한 K2가 없으면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은 잠재적으로 동맥 석회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간의 이러한 필수적인 관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결과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요청하여 현재 수준을 확인한 다음 최대 근육 보존을 위해 40mg 이상으로 최적화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번째 습관, 매일의 염증 관리. 그렇다면 뛰어난 근력을 지닌 슈퍼에이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 모두는 염증 수준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흔히 염증이라고 불리는 만성 저등급 염증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노인의 근육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조용한 염증 과정은 신체가 재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분자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염증이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 후 일반적으로 근육 성장을 자극하는 동화작용 신호를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터프츠 대학교, 터프츠 유니버서티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염증 지표가 가장 높은 노인은 운동이나 단백질 섭취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수준의 노인보다 근육량이 3배 더 빨리 손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음의 힘을 유지하는 슈퍼에이저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과하는 특정 항염증 전략을 따릅니다. 첫째,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한다. 수면의 질. 완전히 어두운 방에서 7-8시간 동안 방해 없이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최대 40%까지 증가시켜 근육 파괴를 직접 가속화합니다. 둘째, 그들은 세심한 장 건강. 캘리포니아 대학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의 연령 관련 변화가 전신염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에이저는 천연 프로바이오틱스를 함유한 요구르트, 케피르, 사우어크라우트와 같은 발효식품과 함께 매주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여 매일 다양한 섬유질을 섭취합니다. 셋째, 전략적이다. 운동 강도. 일관된 움직임이 중요하지만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실제로 노인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날에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며 짧은 고강도 운동은 매주 1-2회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특정 내용을 포함합니다. 항염증제 화합물, 특히 오메가-3 지방산,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보충제를 통해 매일 2-3g,
강황의 커큐민, 베리류, 녹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과 같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한 연구 미국 임상 영양저널 이 조합은 단 12주 만에 염증 표지를 최대 29%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염증을 모니터링해 보세요. 고감도 C 반응성 단백질, HSCRP. 슈퍼에이저는 일반적으로 1.0mg 젤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평균 노인의 수준은 3에서 5배 더 높습니다. 세 번째 습관. 매일 특정 비타민을 섭취하세요. 대부분의 영양조언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다량 영양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뛰어난 근력을 지닌 슈퍼에이저는 다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특정 미량 영양소 근육 기능과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영양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력자 신체가 섭취하는 단백질을 완전히 활용하고 운동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단백질이 없으면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근육량은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 버몬트 대학의 연구자들이 부르는 것 잊혀진 전해질 근육 건강을 위해 노인의 70% 이상이 근육 기능과 관련된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필요한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2021년 연구에서는 미국 임상 영양저널 최적의 마그네슘 수치를 지닌 노인들은 경미한 결핍이 있는 노인들에 비해 악력이 30% 더 크고 신체적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슈퍼에이저는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매일 섭취하는 짙은 잎채소, 견과류, 씨앗, 다크 초콜릿 등을 섭취하고 종종 다음과 같은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로 보충합니다.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 또는 마그네슘 트레오네이트. 다음은 크레아티닌은 젊은 보디빌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메스터 유니버서티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크레아틴 보충은 근력 운동만 하는 것보다 근육량, 근력 및 인지 기능을 훨씬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3에서 5g을 섭취하면 근육 에너지 생성과 근육세포의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동화작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다. 비타민 B 콜론 메틸화된 B12. 나이가 들수록 위상 감소로 인해 B12 흡수 능력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메트포르민이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와 같은 일반적인 약물이 이 필수 비타민을 더욱 고갈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근육 에너지 생산과 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슈퍼에이저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보충합니다. 메틸코발라민, 저렴한 형태보다는 활성 형태 시아노코발라민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에서 발견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미네랄 공동인자, 단백질 합성과 인슐린 민감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연, 셀레늄, 크롬과 같은 성분은 근육 조직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데 중요합니다. 터프츠 대학교, 터프츠 유니버서티의 종합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량 미네랄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는 노인은 근육량 22% 증가 부족한 사람에 비해 5년 이상 지속됩니다. 슈퍼에이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맞는 종합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대신 미량, 영양소, 테스트 특정 결함을 식별하고 그에 따라 보완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접근 방식을 통해 필요하지 않은 영양소에 돈을 낭비하는 대신 고유한 생화학적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신경근 접합부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흥미로운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 손실은 단지 근육 섬유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신경과 근육 사이의 연결, 그게 먼저 악화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신경근 접합부, 근육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와 같습니다. 근육이 악화되면 60세 이후 급격하게 가속화되는 과정, 단백질 섭취량이나 운동 빈도에 관계없이 뇌는 근육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뛰어난 힘을 지닌 슈퍼에이저는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신경근 접합부 일반 노인들에 비해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학자들이 유지하고 심지어는 중요한 연결을 복원하세요. 첫 번째 연습에는 특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확성과 조정이 필요한 움직임 패턴, 태극권, 댄스, 테니스, 심지어 탁구와 같은 활동은 단순한 걷기나 전통적인 근력 훈련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육으로 가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신경계가 정확한 패턴으로 근육 섬유를 모집하여 신경근 접합부를 강화하도록 합니다. 2020년 연구에서는 생리학 저널에 종사하는 노인들을 발견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활동 일주일에 2번 있었다. 31%, 더 나은 보존 전통적인 운동만 수행한 사람들에 비해 신경근 접합부의 비율이 높습니다. 두 번째 연습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특히 신경근 건강을 지원하는 화합물. 알파리포산과 아세틸카르니틴은 신경 근육 연결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훨씬 더 유망한 특정 형태의 비타민 B1 구체적으로 벤포티아민 그리고 후페르진 A 중국 클럽 읽기에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이는 근육을 활성화하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소퍼리저에는 또한 특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흡 관행 활성화하는 미주신경, 신경근 의사소통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관행 상자호흡 4회 숨을 들이쉬고 4회 유지하고 4회 내쉬고 4회 유지. 매일 단 5분만 투자해도 근육의 신경 활성화가 최대 15%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다음과 같은 관계일 것입니다. 인지적 참여 그리고 신경근육 보존. 컬럼비아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다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복잡한 인지 활동 훨씬 더 나은 근육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신의 두뇌에 도전하다 공유된 신경 경로를 통해 신경근 시스템에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이러한 신경근 보존 전략을 구현함으로써 슈퍼에이저는 중요한 연결 80대 이후에도 두뇌가 근육 섬유를 효과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습관, 점진적인 저항 훈련. 우리는 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 2는 80세 노인을 동료와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터프츠 대학교, 터프츠 유니버서티, 연구원이 명명한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효과적인 노화 방지제, 점진적 저항 훈련.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나이보다 수십 년 어린 근력을 지닌 슈퍼에이저들은 특정 프로토콜 근육 손실의 생물학적 메커니즘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육은 다음에 의해 작동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원칙이지만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도전하다 보존하기 위해. 걷기, 수중 에어로빅 또는 매주 동일한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근육량을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슈퍼에이저의 접근 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다음에 중점을 둡니다. 지속 시간보다는 강도. 먹메스터 유니버서티의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 저항 훈련, 매주 2회 거의 실패할 때까지 훈련한 결과 중간 강도의 훈련을 매주 5회 수행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근육을 얻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운동 생리학자들이 말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근육 부전 좋은 자세로 다시 반복을 수행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보낸다. 동화작용 신호 운동 후 최대 72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합니다. 둘째, 슈퍼에이저들은 우선순위를 정한다 복합 운동 여러 근육 그룹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스쿼트, 데드리프트, 로우, 프레스, 풀, 모두 이동성과 관절 건강에 맞게 수정된 버전인 경우가 많음은 더 큰 운동을 유발합니다. 호르몬 반응 바이세컬이나 레그 익스텐션 같은 고립 운동보다요. 셋째, 구현합니다. 점진적 과부하.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이나 난이도가 점차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근육은 당신이 가하는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때문에 메달 같은 무게를 사용하면 정체가 발생합니다. 슈퍼에이저 운동을 추적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스스로에게 도전합니다. 넷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별난 또는 하강 단계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근력 강화에 특히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천천히 무게를 낮추면 근섬유에 더 큰 장력이 생기고 관절에 스트레스가 덜하다. 정말 놀라운 점은 늦게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이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입니다. 엘라베마 대학의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점진적인 저항 훈련을 시작한 70대 피험자들은 평균 3.3파운드의 근육 그리고 힘이 증가했습니다. 35% 단 12주 만에.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당 조절, 골밀도 및 인지 기능 개선. 그렇다면 선배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 글쎄요. 저항 훈련은 그 나이에 위험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저항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이는 근육 손실의 연속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도록 허용하여 결국 허약함, 낙상 및 독립성 상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현하면 단 하나의 습관 이 영상 전체에서 만들어 보세요. 점진적 저항 훈련. 다음으로 시작 전문적인 지도, 올바른 형태를 보장합니다. 현재 체력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강도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심지어 매주 2번의 30분 세션 노아의 궤적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증거에 기초한 7가지 습관. 이는 일부 80세 노인이 수십 년 더 젊은 사람들의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습관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다른 것들을 통합하십시오. 미래의 당신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장기적인 힘과 독립성을 위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투자를 위해.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7가지 습관 중 이미 실천하고 있는 습관은 무엇이며 가장 놀랐던 습관은 무엇입니까? 70, 80대에도 나이에 비해 근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와 공유하세요. 아래 댓글에 있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